중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캄보디아 국경 지대 새벽 4시 건물 하나가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폭발음 없이, 경보도 없이, 섬광도 없이 5천억 원짜리 방공망이 깨어 있었는데 말이죠. 아침이 되자 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중앙 건물만 깨끗하게 증발했어요. 주변은요, 차 한 대 안 긁혔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죠. 어떻게 100km 밖에서 3m 오차로 꽂습니까? 미국 제2댐도 13m예요. 그런데 3m라고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한 나라 이름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아니었어요. 반도에서 조용히 세계를 놀라게 한 그 나라 말입니다. 과연 어디일까요? 시작 전 잠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캄보디아 방공망을 아십니까? 중국산 HQ-12 시스템이죠. 탐지 범위 50km, 요격고도 25km, 반응시간 8초. 완벽했어요. 제가 직접 확인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새벽 이 완벽한 시스템이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요. 경보는요? 안 울렸어요. 미사일은요? 안 날아갔죠. 그 사이 뭐가 지나갔습니까? 100km 밖에서 날아온 그것 말입니다. 저는 데이비드 헤이스, 영국군 출신 군사 분석가입니다. 동료들은 저를 계산기라고 불렀죠. 화려한 연설보다 재원표를 믿고 애국적 구호보다 실전 결과를 신뢰하니까요. 냉혈한이라고요? 아닙니다. 현실주의자죠. 20년 넘게 전쟁을 분석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전쟁은 의지가 아니라 준비로 이긴다는 것. 새벽 3시 55분. 캄보디아 작전 사령부 상황실이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은 깨끗했어요. 50km 반경, 아무것도 없었죠. HQ-12 미사일은 대기 상태. 시스템 점검 결과 정상. 당직 장교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밤이었어요. 3시 57분.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58분. 레이더에 변화 없음. 59분. 경보 없음. 4시 3분. 전화가 울렸죠. 사령관님, 카지노에서 연락 왔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건물이 없답니다. 뭐가 없다는 겁니까? 중앙 건물이요.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순간 상황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레이더 기록을 다시 확인했죠. 깨끗했어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경보 시스템은요? 작동하지 않았어요. 미사일 발사 기록은요?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오전 6시. 현장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3번 확인했어요. 오류가 아니었죠. 카지노 중앙 건물만 깨끗하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옆 건물은요? 멀쩡했어요. 유리창 하나 안 깨졌습니다. 도로는 깨끗했고 주차된 차량들도 그대로였죠. 민간인 피해는요? 제로였습니다. 폭발 반경 약 30m. 오차 3m. 이건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수술이었죠. 그리고 집도인은 100km 밖에 있었어요. 우리 방공망 사거리 밖 말입니다. 레이더가 볼 수 없는 거리. 미사일이 닿을 수 없는 높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저는 재원표를 펼쳤습니다. HQ-12는 빠른 목표를 잡도록 설계됐어요. 미사일, 전투기, 순항 미사일. 하지만 느린 목표는요?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활공하는 무기. 천천히 접근하는 타격수단. 그 순간 머릿속에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KGB. 한국제 활공 유도 폭탄. 최대 사거리 100km. 원형 공산 오차 3m. 느리지만 정확한 무기. 레이더가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는 속도로 접근하죠. 그리고 목표만 지웁니다. 5천억 원짜리 방공망이 막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애초에 싸움이 아니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내내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HQ-12 재원, 타격 결과, 레이더 기록, 모든 수치를 다시 확인했죠. HQ-12의 탐지 범위는 50km입니다. 요격 가능 고도는 25km.
반응 시간은 8초. 그럼 이 시스템이 가장 잘 잡는 목표는 뭡니까? 빠른 겁니다. 마하 2 이상의 미사일, 초속 300m 이상의 전투기. 시스템 알고리즘이 그렇게 짜여 있어요. 하지만 느린 목표는요?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타격 지점을 역추적했습니다. 투하 위치는 방공망 사거리 밖, 약 100km 지점이었죠. 거기서 활공했어요. 천천히. 레이더가 위협으로 판단하지 않을 속도로 말입니다. KGGB의 재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최대 사거리 100에서 110km. 원형 공산 오차 3m. GPS와 관성 항법 장치. 활공 날개로 천천히 접근하죠. 빠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틀리지 않아요. 현장 데이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폭발 반경 30m. 민간 피해 제로. 충격파가 안쪽으로만 집중됐죠. 외부로 퍼지지 않았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계산된 타격입니다. 최소한의 파괴, 최대한의 정밀함. 미국제 제이뎀과 비교해봤습니다. 제이뎀 원형 공산 오차는 약 13m. KGGB는 3m죠. 가격은요? 제이뎀이 2배 이상 비쌉니다. 사거리는요? KGGB가 더 길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조종사 생존율이죠. 제이뎀은 적 방공망 안에 들어가야 해요. 위험합니다. KGGB는요? 사거리 밖에서 투하하죠. 조종사는 안전합니다. 전투기는 돌아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철학이었습니다. 빠르게 많이 죽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빨리 끝내는 거죠. 민간인을 지키면서 목표만 제거하는 겁니다. 조종사를 살리면서 임무를 완수하는 거예요.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죠. 이건 군사 공격이 아니라 메시지다. 누군가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원하는 것만 지을 수 있다. 당신들의 방공망은 이걸 막을 수 없다. 그리고 민간인은 다치지 않는다. 회의실에서 장군들은 확전을 논의했습니다. 보복을 계획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판은 기울었다는 걸. HQ-12는 빠른 적만 봅니다. 느린 정확함은 보지 못해요. 그게 설계의 한계였죠. 레이더 알고리즘의 맹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맹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100km 밖에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캄보디아 국경선, 태국과의 분쟁 지역, 군사 거점들이 점으로 찍혀 있었죠. 그리고 방공망 배치도를 겹쳐봤어요. 이상했습니다. HQ-12 미사일 위치가 국경을 향하지 않았어요. 원형으로 배치돼 있었죠. 그 원의 중심은요? 카지노였습니다. 왜 군이 카지노를 지킵니까? 공식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명칭은 민간 복합시설. 용도는 관광 및 상업시설이라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보안 등급을 보고 멈칫했어요. 군사기지 수준이었습니다. 뭔가 틀렸어요. 국경 초소 보안 등급은 레벨 3. 군 사령부가 레벨 5였습니다. 그런데 이 카지노는요? 레벨 5 플러스였어요. 사령부보다 높았죠. 관광시설이 왜 이렇습니까? 현장 보안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틀이 걸렸어요. 자료를 받고 나서 알았죠. 왜 시간이 걸렸는지 말입니다. 야간 차량 동선 기록.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집중됐어요. 경비 교대 시간은 고정. 외국인 출입은 통제. CCTV 사각지대가 규칙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건 카지노 운영이 아니었어요. 작전이었죠. 방공망 배치를 다시 봤습니다. HQ-12 미사일 8기. 반경 50km 원형 배치. 중심점 좌표를 계산했어요. 정확히 카지노 중앙 건물이었습니다. 지금은 없는 그 건물 말이죠. 군대가 지키는 대상이 바뀌는 순간 전쟁은 썩기 시작합니다. 국경이 아니라 건물을, 국민이 아니라 시설을, 나라가 아니라 돈을 지킬 때 말이죠. 자금 흐름을 조사했습니다. 공식 예산 기록. 방공망 구축에 3천억 원. 미사일 도입에 2천억 원. 합계 5천억 원이었어요.
하지만 실제 지출을 추적하니까 이상했습니다. 싱가포르 경유 중국 법인으로 들어간 돈이 있었어요. 공식 문서에 없는 금액이었죠. 규모는요? 방공망 예산의 2배였습니다. 10,000억 원이 넘었어요. 이 돈은 어디서 왔습니까? 카지노 수익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세금 기록은 비정상적으로 낮았어요. 신고 매출과 실제 운영 규모가 안 맞았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약 8,000억 원이었습니다. 사라진 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돈을 지키기 위해 방공망이 배치된 겁니다. 국경이 아니라 카지노 중심으로요. 저는 그날 밤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군 수뇌부가 모였죠.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고 했어요. 저는 질문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뭘 지키고 있습니까? 회의실 공기가 무거웠어요. 지도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방공망 배치도였죠. 누군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현재 배치는 최적입니다. 전략 거점을 중심으로. 전략 거점이요? 카지노 말입니까? 민감한 시설입니다. 외교적으로. 외교요? 중국 자본이 들어간 카지노가 외교 시설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자료를 꺼냈어요. 자금 흐름 추적 결과, 야간 동선 기록, 보안 등급 비교표. 하나씩 스크린에 띄웠죠. 방공망 중심이 국경이 아닙니다. 이 건물이에요. 지금은 없는 이 건물 말입니다. 보안 등급이 사령부보다 높습니다. 관광시설이 왜 이렇습니까? 자금 흐름이 비정상입니다. 10,000억 원이 어디로 갔습니까? 고위 장교 한 명이 끼어들었어요. 헤일스, 당신은 전술 분석가입니다. 정치는 우리 영역이 아니죠. 정치라고요? 이게 정치 문제입니까? 군이 지켜야 할 건 국경입니다. 국민이죠. 건물이 아니에요. 상황을 단순화하지 마십시오. 복잡한 겁니다. 복잡하다는 말은 거짓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숫자는 단순해요. 방공망은 카지노를 지켰습니다. 국경이 아니라요. 그게 전부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전쟁은 국경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부 문제였죠. 적은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100km 밖에서 정확히 3m 오차로 그 건물만 지운 사람 말이죠. 이건 공격이 아니었어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안다. 내가 뭘 지키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만 지울 수 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도를 계속 봤어요. 원의 중심. 사라진 건물.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 방공망은 나라를 지킨 게 아니었습니다. 사업을 지켰던 거죠. 사흘 후 긴급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제는 대응 전략 수립. 참석자는 군 수뇌부 전원이었죠. 저도 포함됐어요. 전술 분석가 자격으로 말입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느꼈습니다. 이상한 공기를요. 장군들이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죠.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불안이었어요. 싸울 사람들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질 사람들의 얼굴이었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안건. 대응 방안 논의. 조달 담당 장성이 일어섰어요. 화면에 자료가 떴습니다. HQ-12 추가 배치안이었죠. 현재 미사일 8기로는 부족합니다. 12기로 증설해야 해요. 레이더도 추가합니다. 3세트 더 도입하죠. 총 예산은 3,500억 원입니다. 저는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3,500억 원. 또 중국 무기. 또 같은 시스템. 누군가 물었어요. 이번엔 막을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숫자를 늘리면 돼요. 커버리지가 넓어지죠. 커버리지요? 지난번엔 레이더가 아예 못 봤는데 말입니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회의실 시선이 집중됐어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HQ-11을 2배로 늘리면 뭐가 달라집니까? 탐지 범위가 넓어지죠. 탐지 범위요? 지난번 타격은 100km 밖에서 왔습니다. HQ-12 사거리는 50km예요.
2배로 늘려도 50km는 50km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레이더를 3배로 늘리면 어떻습니까? 느린 목표를 볼 수 있습니까?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함께 진행합니다. 업그레이드로 알고리즘이 바뀝니까? HQ12는 빠른 목표 우선입니다. 그게 설계 철학이에요. 업그레이드로 설계가 바뀌진 않죠. 조달 장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헤일스, 대안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자료를 꺼냈어요. KGGB 재원표, 한국제 무기 도입 검토안, 가격 비교표. 지금 필요한 건 방패가 아닙니다. 정확한 절단이 필요해요. HQ12는 방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끝내는 힘이죠. KGGB는 100km 밖에서 3m 오차로 목표를 제거합니다. 조종사는 안전해요. 민간인 피해는 최소화되죠. 가격은 중국제보다 저렴합니다.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JDAM과의 비교, SDB와의 성능 대조, 실전 데이터. 이게 현실적 대안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다 누군가 웃었습니다. 국방조달실장이었죠. 50대 후반. 중국 무기 도입을 주도해 온 사람이었어요. 헤일스, 당신은 이상주의자입니다. 이상주의요? 한국 무기라고요? 정치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까? 정치요? 전쟁인데 정치가 먼저입니까? 전쟁이 바로 정치입니다. 중국은 우리 최대 교역국이에요. 군사장비 공급선이죠. 그걸 끊고 한국 무기를 산다고요? 외교적 파장이 어떻게 됩니까? 외교보다 실효성이 먼저 아닙니까? 실효성은 증명돼야 합니다. 중국 무기는 검증됐어요. 여러 나라가 쓰죠. 한국 무기는요? 신생입니다. 리스크가 크죠. 검증이요? HQ12가 뭘 검증했습니까? 못 보는 걸 검증했죠.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실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헤일스, 당신은 기술자입니다. 정치를 모르죠. 이건 단순한 무기 선택이 아니에요. 동맹관계, 무역 균형, 지역 안정. 다 엮여 있습니다. 중국은 안전한 선택입니다. 검증됐고 안정적이죠. 한국 무기는 도박이에요. 우리가 왜 도박을 합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전한 선택이라고요? 5천억 원 들여서 한 발도 못 막은 게 안전합니까? 지난번 타격 기억하십니까? 경보 한 번 안 울렸습니다. 미사일 한 발 안 날아갔죠. 그게 안전한 겁니까? 아니면 익숙한 겁니까? 실장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당신은 월권입니다. 조달은 당신 소관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 소관은 전술 분석이죠. 그래서 분석합니다. HQ12는 이 전쟁에 맞지 않아요. 설계가 다르죠. 싸움이 다릅니다.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동맹을 버리고 신생 무기를 삽니까? 동맹이요? 아니면 거래처입니까?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의장이 회의를 정리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 검토 후 재논의하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회의실을 나가는 장군들의 뒷모습을 봤죠. 무거운 발걸음, 피곤한 표정. 그들은 이길 방법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피할 방법을 논의했던 거죠. 새로운 무기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결정이 문제였죠. 누가 책임질 것인가? 누가 비난받을 것인가? 그게 먼저였습니다. 정치는 안전했습니다. 중국 무기를 계속 사면 비난받지 않죠. 검증된 선택이니까요. 하지만 전쟁은요? 더 길어집니다. 더 많은 사람이 죽죠.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적은 국경 밖에 있지 않았어요. 회의실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적은 총을 들지 않았죠.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회의 다음 날부터 저는 다른 걸 봤습니다. 방공망 배치도가 아니었어요. 돈의 흐름이었죠. 사무실로 돌아와 데이터를 다시 펼쳤습니다. 지도, 방공망 좌표, 카지노 위치, 그리고 전력 사용 기록. 전력이요? 네, 전력입니다.
군 시설은 전력 소비 패턴이 일정해요. 24시간 가동. 상황실은 늘 켜져 있죠. 하지만 카지노는 달랐습니다. 새벽 2시에서 4시. 이 시간대만 전력이 급감했어요. 규칙적이었죠.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패턴. 왜 그럴까요? 경비 교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 30분. 정확히 이 시간에 교대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차량 이동이 집중됐죠. 뭘 옮기는 겁니까? CCTV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반려됐어요. 보안 사유라고 했죠. 두 번째 요청. 또 반려. 세 번째는 아예 답변이 없었습니다. 뭘 숨기는 겁니까? 저는 다른 방법을 썼어요. 민간 위성 데이터. 상업용 촬영 기록. 누구나 살 수 있는 자료였죠. 새벽 시간대 카지노 주변을 확대했습니다. 차량 5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경로. 건물 후면 출입구로 들어갔어요. 30분 후 나왔죠. 짐을 싣고 나왔습니다. 뭘 싣고 나온 겁니까? 자금 흐름을 다시 추적했습니다. 이번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싱가포르 법인, 중국 본토 계좌, 역외 금융 경로. 카지노 공식 매출은 연 1,000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규모는 달랐어요. 전력 소비량으로 역산하면 5,000억 원 수준이었죠. 차이가 4,000억 원입니다. 이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추적 결과 세 갈래였어요. 첫 번째, 싱가포르 경유 중국 본토, 약 2,000억 원. 두 번째, 현지 고위층 개인 계좌, 약 1,500억 원. 세 번째, 불명, 500억 원. 세금 신고는요? 연 100억 원이었습니다.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카지노는 수익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세탁시설이었죠. 중국 자금이 들어와서 현지 권력층으로 흘렀어요. 그 과정에서 세금은 최소화됐고 기록은 지워졌죠. 그리고 방공망은 이 흐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HQ-12 미사일 8기, 5,000억 원. 배치 중심은 국경이 아니었어요. 카지노였죠. 군이 왜 카지노를 지킵니까? 돈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밤 야간 순찰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방공망 주변 경비 패턴이었죠. 국경 초소는 2시간 교대였어요. 3교대 체제. 하지만 카지노 주변은 달랐습니다. 4교대였죠. 더 빈번했어요. 더 촘촘했습니다. 보안 등급도 다시 봤어요. 군 사령부가 레벨 5. 카지노는 레벨 5+. 왜 관광시설이 사령부보다 높습니까? 지키는 게 다르니까요. 사령부는 작전을 지킵니다. 카지노는 돈을 지키죠.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돈이 더 중요했어요. 저는 패턴을 정리했습니다. 매일 새벽 2시. 전력 급감. 경비 교대. CCTV 사각. 차량 이동. 30분 작업. 이 시간에 뭔가 나갔어요. 기록 없이. 감시 없이. 그리고 그 시간을 누군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타격 시간이 새벽 4시였죠. 경비 교대 직후. 차량 이동 직후. 가장 혼란스러운 시간. 가장 취약한 순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패턴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전력 사용. 경비 교대. 사각 시간.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시간에 쐈습니다. 정확히 중앙 건물만요.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이걸 보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의실은 이미 답을 정했어요. 중국 무기 추가 도입. 안전한 선택. 검증된 경로. 그게 결론이었죠. 제 보고서는 뭘 바꿉니까? 아무것도 안 바꿉니다. 오히려 저만 위험해지죠. 하지만 기록은 남겨야 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언젠가 누군가는 이 숫자를 볼 겁니다. 그리고 알게 되겠죠. 이 전쟁이 뭐였는지 말입니다. 저는 파일을 암호화했어요. 백업을 3곳에 남겼죠. 개인 서버, 외부 저장소, 신뢰하는 동료, 그리고 공식 보고서는 따로 썼습니다.
기술적 분석, 전술적 제안, 무기체계 비교, 감정 없이, 정치 없이, 숫자만 담았어요. 결론은 한 줄이었습니다. 현 방공 체계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제출했습니다. 다음 날 회신이 왔어요. 검토 완료. 추가 조치 없음.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었어요. 사업이었습니다. 방공망은 하늘을 지키지 않았어요. 돈을 지켰죠. 군은 국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거래를 지켰어요. 전쟁이 길어질수록 예산은 늘어납니다. 무기는 더 많이 팔리죠. 조달은 계속되고 수수료는 쌓입니다. 빨리 끝나면 안 됩니다. 길어야 해요. 그래야 돈이 흐르니까요. 그래서 HQ-11을 계속 삽니다. 효과가 없어도요. 검증됐다는 이유로. 안전하다는 명분으로. 실제론 익숙하니까죠. 거래선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창밖을 봤습니다. 캄보디아 하늘. 별이 많았어요. 평화로워 보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하늘 아래서 누군가는 돈을 세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돈을 지키기 위해 방공망이 돌아간다는 걸.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마크 레이놀즈. 캄보디아군 대령이었어요. 저와는 영국 왕립 군사학교 동기였죠. 15년 전 같은 기숙사를 썼습니다. 그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데이비드, 시간 있나? 오랜만이었습니다. 반가웠죠. 하지만 그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커피를 내왔습니다. 그가 먼저 말했어요. 자네 보고서 봤네. 아, 그거. 솔직히 말하지. 한국 무기.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나? 저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현실이 뭡니까? 전쟁은 숫자 싸움일세. 우리 편이 더 많아야 이기는 거야. HQ-11을 늘리면 되네. 간단하지. 간단하다고요? 지난번엔 8기가 한 발도 못 막았는데요. 그건 운이 나빴던 거야. 다음엔 다르겠지. 운이요? 전쟁을 운으로 합니까? 마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데이비드, 자네는 너무 이상적이야. 군은 정치를 무시할 수 없네. 중국과의 관계, 무역, 외교, 다 엮여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마크,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사관학교에서 첫 시간에 뭘 들었죠? 군의 임무는 국가를 지키는 것이라고 배웠지. 맞습니다. 국가를요? 거래를 지키라고 안 배웠어요. 지금은 복잡해. 학교 때와는 다르네. 복잡하다는 건 핑계입니다. 숫자는 단순해요. HQ-12는 느린 목표를 못 봅니다. 설계가 그래요. 아무리 늘려도 소용없죠. 마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자네 말이 맞을 수도 있네. 하지만 난 믿고 싶어. 우리 방공망을. 믿음으로 전쟁을 합니까? 믿음도 필요해. 군인에겐 말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크가 돌아섰어요. 데이비드, 하나만 확인하고 싶네. 그 카지노. 정말 문제가 있나? 문제투성이죠. 증거가 있나? 자금 흐름, 전력 패턴, 보안 등급. 다 있습니다. 마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네. 뭘 확인한다는 겁니까? 카지노. 직접 가볼 거야. 내게 출입 권한이 있네. 군 시설 점검 명목으로.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됩니다. 왜? 위험해요. 그곳은 지금 민감합니다. 민감하면 더 확인해야지. 자네 보고서가 맞는지 봐야 하네. 마크,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그럼 언제가 때인가?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아. 그가 문으로 향했어요. 저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최소한 낮에 가십시오. 새벽은 피하세요. 새벽이 오히려 좋네. 경비 교대 시간이니까. 혼란스러울 때 들어가기 쉽지. 마크는 웃었습니다. 자신감 있는 표정이었어요. 걱정 마. 20년 경력이야. 문제 없네. 그가 나갔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이틀 후 마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새벽 3시. 들어가 보겠네. 저는 말렸습니다. 전화로 3번, 문자로 5번. 하지만 그는 결심한 상태였어요. 자네 보고서를 증명해 주겠네. 기다리게. 다음 날 새벽,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2시 50분. 마크가 출발했을 시간이었죠. 3시 10분. 진입했을 겁니다. 3시 20분. 저는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3시 30분. 다시 걸었죠. 여전히 무응답이었어요. 3시 40분. 불안이 공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3시 50분. 저는 상황실에 연락했어요. 카지노 주변 이상 없습니까? 정상입니다. 레이더는요? 깨끗합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하늘, 별들, 고요한 밤. 하지만 가슴은 뛰고 있었어요. 뭔가 틀렸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죠. 이 정적이 지난번과 똑같다는 걸. 타격 전 그 고요한 말입니다.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마크에게. 받지 않았어요. 4시.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 제 동료가 그 안에 있다는 걸. 그리고 그는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걸. 4시 3분. 전화가 울렸습니다. 상황실이었어요. 헤일스, 긴급 상황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카지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뭐라고 합니까? 건물이 타격당했다고 합니다. 레이더는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경보는요? 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놓을 수 없었어요. 손이 떨렸죠. 마크는요? 레이놀즈 대령은요? 확인 중입니다. 확인이요? 그는 그 안에 있었습니다. 상황실로 달려갔어요. 복도를 뛰었죠.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상황실 문을 열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봤어요. 깨끗했습니다. 아무 기록도 없었죠. 언제 일어났습니까? 4시 정각으로 추정됩니다. 추정이요? 정확히 모른다는 겁니까? 경보가 없었습니다. 폭발음도 들리지 않았어요. 현장에서 연락 오기 전까진 몰랐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또였어요. 똑같았죠. 소리 없는 타격. 경보 없는 침투. 레이더가 보지 못한 접근. 그리고 이번엔 제 동료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현장 상황은요? 중앙 건물 일부가 붕괴됐습니다. 주변은 무사합니다. 일부요? 정확히 어디입니까? 3층 동쪽 구역입니다. 제 등이 식었어요. 마크가 들어간 곳이 3층 동쪽이었습니다. 사무실 구역이었죠. 생존자는요? 확인 중입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현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헤일스, 진정하십시오. 진정이요? 제 동료가 그 안에 있습니다. 차를 몰았어요. 카지노까지 15km. 미친 듯이 달렸죠. 도착했습니다. 건물을 봤어요. 중앙 동쪽. 3층만 깨끗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나머지는요? 멀쩡했어요. 2층은 불이 켜져 있었고 4층도 온전했죠. 3층만요. 정확히 3층만 사라졌습니다. 구조대가 잔해를 뒤지고 있었어요. 저는 현장 책임자에게 달려갔습니다. 레이놀즈 대령은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찾으세요. 그는 3층에 있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잔해를 봤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부서진 책상, 컴퓨터 파편, 그리고 침묵. 소리가 없었어요. 비명도, 신음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순간이었으니까요. 고통을 느낄 시간도 없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해가 떴습니다. 잔해가 선명해졌죠. 오전 8시. 구조대가 뭔가를 찾았습니다. 군복 조각이었어요. 계급장이 붙어 있었죠. 대령.
마크였습니다. 저는 무릎이 꺾였어요. 동료가 죽었습니다. 제가 보낸 곳에서, 제가 말린 시간에, 제가 경고한 장소에서, 그리고 방공망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KGGB였어요. 또 한 번. 100km 밖에서 날아온 활공 폭탄. 원형 공산 오차 3m. 3층만 정확히 제거했죠. 이번엔 마크가 그 3m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봤어요.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죠. 그날 새벽 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크의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군 의전도 없었어요. 추도사도 짧았죠. 참석자는 가족과 몇몇 동료뿐이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더 조용했어요. 작전 중 순직. 세부 사항 보안. 원인은요? 불명. 타격 수단은요? 확인 중. 책임은요? 조사 중. 모든 게 중이었습니다. 끝나는 게 없었죠. 하지만 내부는 알고 있었어요. HQ-12가 또 막지 못했다는 걸. 방공망이 무력하다는 걸.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는 걸. 그날 저녁 긴급 국방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참석하지 못했어요. 초대받지 못했죠. 회의 결과는 다음 날 들었습니다. 확전 중단. 외교 채널 가동. 사실상 항복이었어요. 조용한 항복. 언론엔 나오지 않았습니다. 뉴스도 없었죠. 하지만 군 내부는 알았어요. 전쟁이 끝났다는 걸.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닌 채로요. 그냥 멈췄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썼습니다. 마지막 보고서였어요. 제목은 간단했죠. 캄보디아 방공 체계 실패 원인 분석. 내용은 길었습니다. 카지노의 실체. 중국 자금 흐름. 비정상적 보안 등급. 방공망 배치 의도. 새벽 패턴. 경비 교대. 내부 부패 구조. 그리고 마지막 문장. 이 전쟁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이미 패배했다. 제출했습니다. 이틀 후 회신이 왔어요. 소환장이었습니다. 국방부 조사실. 오전 10시. 참석 의무. 저는 갔습니다. 회의실엔 3명이 앉아 있었어요. 장성 둘. 조사관 하나. 헤일스, 앉으시죠. 자리에 앉았습니다. 당신 보고서를 봤습니다. 네. 심각한 내용이더군요. 내부 부패. 자금 횡령. 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장이죠. 사실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자금 흐름 기록. 전력 사용 패턴. 보안 등급 비교. 위성 데이터. 다 있습니다. 그 자료들 어디서 구했죠? 공개 자료입니다. 누구나 접근 가능한 거예요. 조사관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헤일스, 당신은 월권했습니다. 조달은 당신 소관이 아니에요. 정치도 마찬가지죠. 제 소관은 전술 분석입니다. 분석했을 뿐이죠. 분석이 지나쳤습니다. 군 기강을 해치는 수준이에요. 기강이요? 마크 레이놀즈 대령이 죽었습니다. 방공망이 막지 못해서요. 이게 기강 문제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성 한 명이 말했어요. 헤일스, 우리도 압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하지만 이런 보고서는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혼란만 키우죠. 혼란이요? 진실이 혼란입니까? 진실보다 안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안정이요? 마크는 안정 속에서 죽었습니다. 완벽한 방공망. 검증된 시스템. 그 안정 속에서요. 헤일스. 저는 일어섰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어요. 앉으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오늘부로 당신은 전술 분석실에서 해임됩니다. 상황실 출입도 금지죠. 보안 등급도 하향 조정됩니다. 이유는 뭡니까? 군 기강 위반. 월권 행위. 기밀 누설 우려. 저는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직서를 쓰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처리됐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20년을 걸었던 복도.
이제 다시는 걷지 않을 복도.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죠. 수첩, 펜, 사진 몇 장.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마크가 준 시계가 있었어요. 생일 선물이었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캄보디아를 떠났어요. 국경을 넘었습니다. 태국, 그리고 방콕 공항. 비행기 창밖으로 캄보디아가 멀어졌죠. 불빛들이 점으로 보였어요. 그 어딘가에 카지노가 있었습니다. 중앙 건물이 없는 카지노. 그리고 그 아래 묻힌 진실.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런던 외곽. 작은 아파트를 얻었어요. 조용한 동네였죠. 창밖으론 공원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죠. 저는 차를 끓였습니다. 창가에 앉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전쟁은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준으로 끝나요. 누군가는 기준을 그었습니다. 그날 새벽. 정확히 3m 오차로. 100km 밖에서. 민간인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주변 건물은 멀쩡했어요. 오직 목표만 제거됐죠. 이게 기준이었습니다. 전쟁은 파괴가 아니라 정밀함으로 끝납니다. 많이 죽이는 게 아니라 정확히 끝내는 거죠. 한국 무기가 세계를 놀라게 한 이유. 파괴력이 아니었어요. 정밀함이었습니다. 많이 죽이는 무기가 아니라 빨리 끝내는 무기. 전쟁을 키우지 않고 거짓을 숨기지 못하게 만드는 무기. 그래서 그날 한 발이 모든 거짓을 무너뜨렸습니다. 방공망이 지키던 게 뭔지, 군이 보호하던 게 뭔지, 전쟁이 왜 길어졌는지 한 발이 다 보여줬어요. 저는 군복을 접었습니다. 계급장을 떼어냈죠. 20년을 달았던 계급장. 서랍에 넣었어요. 이제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공범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여전히 뛰어놀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죠. 저는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했어요. 지도 위에서 사라진 한 점. 중앙 건물. 3층 동쪽. 마크가 서 있던 자리. 정확히 3m 안. 전쟁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승리도 패배도 아니었어요. 그냥 기준이 생긴 겁니다. 누군가는 그 기준을 지켰습니다. 100km 밖에서. 원형 공산 오차 3m로. 그리고 저는 그 기준 앞에서 군복을 벗었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멋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